제가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 환경권 보호 문제와 환경 보호 문제를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이렇게 우리 연구회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환경 정부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이면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느 정부도 보수 정부나 뭐 진보 정부나 어느 정부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 정부는 적어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저는 우리 과에 젊은 나이에 원로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이 환경정책 법규라는 과목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제가 무슨 뭐 이쪽에 잘 알았다기보다도 원로 교수가 이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하는 바람에 몇십 년 동안 제가 해외의 환경 정책들 또 법들 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환경 정책 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걸 모아가지고 책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헌법 정신과 환경,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환경권 보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경권 보호는 지금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특히 또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환경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헌법 정신과 환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 제 35조 거기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1항이 뭔가 하면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환경법이 거의 한 50가지 넘어요. 50개가 넘는데 뭐 물, 대기 각종 법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헌법의 35조 1항과 2항에 따라 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모든 법률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환경권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하면 주가 이제 환경권이에요. 환경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환경권에 대한 보충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LH 공사 같은 것들이 주택공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 소관이 됐어요. 근데 국토부는 지금 현재 이제 집을 짓고 이런데 관리를 하고 그 집 자체 내에 살고 있는 집 자체 내에 거기에서 어떤 환경적으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지금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와 국토부 사이에 하나의 지금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헌법에 따라 보면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국민의 환경권 보호하고 또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국민도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환경 보존을 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게 지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특히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권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기본권, 생존권의 일부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말입니다. 개인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생존권을 보장하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 자체 내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 중 하나를 보장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 또 환경이라는 데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국가와 국민 사이에 지켜져야 할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환경 공유의 원칙이에요. 환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누구 하나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기라든지 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숲이라든지 환경이라는 것은 누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해야 한다는 게 이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지켜져야 할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 이 좌파 이념들이 환경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사회 우선의 원칙. 개인보다도 사회가 우선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러한 그 큰 이 좌파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환경 단체들이 아주 크게 이제 좌파 이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정부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공공신탁의 원칙. 이 세 번째 원칙이 바로 공공신탁의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민이 국가에 자기가 살아갈 환경을 신탁해뒀다. 다시 말해가지고 국민은 국가에다가 자기의 환경을 맡겨뒀다는 거예요. 맡겨둔 대신에 뭐 하느냐? 국민은 이 4대 의무, 납세, 국방, 교육, 노동 뭐 이런 4대 의무를 다 하는 대신에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헌법 정신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원칙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의 현실은 뭐냐? 국가가 해야 될 게 이제 국민의 환경권 보호하고 환경 보존인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환경권 보호는 완전 방치하고 환경 보존을 위해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또 산업 활동을 규제하고 나아가서 박탈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국가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사례들을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환경 정책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수업 시간도 가르치고 하는 건데 환경 정책이란 뭐냐? 정부가 산업체의 생산 활동, 개인의 생활 등을 감시, 규제, 처벌하고 개발 사업을 규제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환경 보존 사업을 시행한다. 이 환경 보존 사업이란 게 뭔가 하면은 하수 처리장도 짓고 하천 정비도 하고 소각장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환경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환경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에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 환경 정책이 필요하냐? 그 환경 문제를 시장의 실패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 환경 문제가 시장에 내버려 두면은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관여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러한 정책들 규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환경권의 환경 정책의 일부가 뭔가 하면은 환경 경찰권이라 해가지고 강에다가 뭐 폐수를 버린다든지 어디다가 뭐 산을 자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찰권도 갖고 있고 그 정부가 관여하는 거죠. 관여하고 왜 또 여기에 시장은 실패하느냐? 여기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공동목장의 비극 또 공유지의 비극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이 주어진 바로 여기에 이제 공유지가 있으면은 한 20마리 정도의 소를 키워야지 지속 가능한 풀도 자라고 소도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공유지기 때문에 나도 한 마리 너도 한 마리 해가지고 결국은 이 과잉으로 이 소를 키우다가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제 이 지역이 공유지가 파괴되고 이것이 하나의 환경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다. 이걸 원래 이제 많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뭔가 하면은 게릿 하드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68년도에 UC 산타바바라의 생물학 교수지요. 이 사람이 사이언스지에 이런 논문을
냈고 이것이 아마 이 환경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는 거지. 바로 공유지의 이 비극이 결국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국가가 나서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론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헌법 정신뿐만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러면 환경이란 게 뭐냐? 환경은 우리가 흔히 말이에요. environ이라는 동사에다가 명사화 시킨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environ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별로 안 쓰고 environment라는 명사만 쓰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는데 이 environ이라는 게 뭐냐? 둘러싸다는 거죠. 뭐를 둘러싸는가 하면은 인간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지. 똑같은 예가 이제 우리가 영어 같은데 무브먼트, 무브라는 움직인다는 동사를 명사화 시킨 거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환경이란 말이 만들어졌고 또 환경에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 결국은 환경인데 환경이고 또 하나가 뭐냐? 끊임없이 환경은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문명의 하나의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보통 그 환경공학과에서 환경과학공학 이런 걸 다 같이 보는데 외국 같으면은 보통 과 이름이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도 대부분 다 환경공학과 안에 이제 과학과 공학이 같이 들어 있는데 원래 우리 환경과학이라는 정의가 뭔가 하면은 인간을 둘러싼 그 주변의 물리화학, 생물학적인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 환경과학이고 또 환경공학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원래 이 공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시빌 엔지니어링. 우리나라는 이게 말이 잘못 번역돼 가지고 토목공학으로 번역되는데 원래 이게 이게 일본에서 번역되면서 이 시빌 엔지니어링을 토목공학이라 불러야 되는데 원래 이걸 따져보면은 문명공학이 원래 공학의 원뿌리는 뭔가 하면은 밀리터리 엔지니어링하고 시빌 엔지니어링 군사공학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명공학의 건데 이 환경공학이란도 일부 뭔가 하면 이 바로 시빌 엔지니어링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환경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고 또 하나가 뭐냐 문명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이라 그러면은 바로 인간을 둘러싼 바로 이걸 주로 제가 81년도에 가서도 주로 이걸 공부를 했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그러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연구들을 주로 했는데 8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하니까 자연의 영역도 하나의 중요한 이 환경 분야에 들어갔고 2000년대 와서 이제 지구까지도 이 지구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이라는 것은 원래 뭔가 하면은 이 원래 인간이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하고 환경하고를 이게 뭐 착각도 하고 혼용도 하고 하는데 이 자연 그리고 우리가 환경은 뭔가 하면 이 자연에 인간의 요소가 가미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가 환경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을 둘러싼 이 물리화학 생물학적인 그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있는 거죠. 인간이 들어있는 그게 바로 우리 환경이고 바로 지구는 이제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지금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실제로 완전히 과장되어 있는 그런 기후변화 문제, 오존층 파괴, 각종 산성비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슈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주 대상이 환경, 자연, 지구인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환경은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을 위한 것인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에 특히 이게 심하죠. 지구와 자연을 핑계로 그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규제하고 박탈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인간을 악마화시키고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가 인간인데 인간은
이게 자연과 지구를 제대로 못 지켰다.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보호를 위한 얼마나 지금 규제들이 많으냐. 인간의 자유와 재산권 규제 몇 가지 사례만 내가 상수원 규제 같은 것만 해도 말이에요. 우리 팔당 상수원, 이 팔당뿐만 아니죠. 낙동강 뭐 각종 지역의 이 상수원 규제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수많은 재산권과 자기 갖고 있는 재산권에 어떤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팔당댐이 73년도에 생겼는데 그전에 이제 그린벨트도 생겼고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령 각종 이 문제가 될 때마다 이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한강 특별대책, 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 강가에 되면은 또 이게 또 규제하고 여러 가지 또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그래서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님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런 책도 썼어요. 나는 자유를 꿈꾼다. 규제 감옥 경기도에서 이런 책도 나오다. 너무너무 많은 규제들을 지금 수도권에 하고 있고 특히 팔당 상수원은 여기는 뭐 엄청난 규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에서 무슨 생태계를 위해서 일반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여기에 생태계 보호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권들을 지금 규제하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게 조명도 이 서울시의 이 조명도 불도 이게 함부로 못 켜게 이 또 우리나라가 또 특별하게 뭐 빛공해 방지법 이런 것들로 2004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뭐 규제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 빛공해 방지법 때문에 서울에 불도 함부로 못 서게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다고요. 또 그린벨트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린벨트 규제, 그린벨트 때문에 자기 땅도 지금 제대로 사용도 못하죠. 이게 그린벨트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은 71년도 7월 달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에 걸쳐 가지고 14개 도시 주변을 제주도까지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규제를 했으긴 했죠. 그린벨트를 춘천 뭐 곳곳에 이 그린벨트를 묶었는데 지난번 98년도에 이 지금 김대중 정부가 뭐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저걸 했죠. 선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래가지고 7개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하고 7개 강력도시는 부분 해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7개 도시만 남아 있고 다른 데는 다 해제가 돼 있다고.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규제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상수원 규제도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이거 역시도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에 이게 뭐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 지금 지금 이 환경단체라든지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린벨트를 못 해제한다 그러면서 뭐 도시의 허파라고 실제로 이 도시의 허파도 되지도 않아요. 다녀보면은 전부 이런 희한한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 가보니까 이 도시의 허파가 아니니까 이제 이분들의 명분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이걸 지켜야 한다. 아마 이 지금 지난번에 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도 뭔가 하면은 박원순 시장 이런 사람들이 환경단체, 이 환경 탈레반들의 얘기 듣다가 제대로 집도 못 짓고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이 공간을 남겨야 한다. 이래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착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미래 세대들은 여기에 가서 더 살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세종시와 같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야지 새로운 문명에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점점점 이 지방 농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빌딩에서 농업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땅의 면적이 지금 그렇게 과거보다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원래 이게 우리나라가 그린벨트를 할 때 영국의 런던에 있는 이 그린벨트를 가져와 가지고 본따서 했는데 이것도 잘못 들어온 거죠. 잘못 들어온 게 뭔가 하면은 영국 런던에서 그린벨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가 15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뭔가 하면은 런던에서 전염병이 돌 때 요 안에 들어가지고 이 그린벨트를 묶어놓고 그 안에 작은 이
그 도시 작은 곳을 이렇게 숲 사이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그 인간이 거기 가서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결과 보면은 그린벨트가 별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가져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지금 규제를 하면서 엄청난 재산권과 지금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 우리나라가 워낙 탄소 규제를 좋아해 가지고 탄소 규제가 시작되니까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배출권 거래제도를 했어요. 배출권 거래제도가 유럽 이런 데만 좀 일부 하지 미국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배출권 거래제도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말입니다. 지금 그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자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배출권 거래제도 가격이 제일 높아요. 우리보다 이제 우리가 EU보다 더 높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의 이 탄소 규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내가 그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 그 지난 100년 동안 기후로 인한 재앙, 사망자는 99% 줄었다는 거예요. 줄었고 그 허공에 이 가상의 재앙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다른 자연의 요인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산화탄소라고 이 가정을 해가지고 탄소 규제를 지금 하는데 그걸 따라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난 80년부터 꾸준히 CO2가 증가함으로 지구는 더욱 풀어져요. 왜냐하면 광합성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흔히 이런 자료들이 나오죠. 뭔가 하면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 초당 축구장 2.7개만큼 지구는 더욱 풀어지고 있다.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매년 그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의 3배 정도가 지금 풀어지고 있고 지난 80년부터 2020년까지 말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하와이 뺀 미국의 그 컨티기어스 USA라 해가지고 그 48개 주가 3개 정도가 더 풀어졌다는 이런 상황인데도 또 우리는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금방 좋아가지고 지금 뭐 탄소 규제를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다가 또 추가로 말입니다. 지금 탄소세까지 하겠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 무슨 뭐 탄소 국경세까지 나오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배출권 거래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 나라는 유럽하고 중국도 이게 몇 개 승인하고 있어요. 색깔은 다 칠했지만 몇 개 승인 화석연료 적게 쓰자고 지금 그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지금 보면은 미국도 안 하고 있잖아요. 캐나다 하고 있고 뭐 일부 멕시코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탄소세도 지금 그 이게 미국도 탄소세도 없고 뭐 대부분 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규제가 있다 그러니까 탄소세도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면은 보십시오. 탄소세 도입하면은 포스코 현대제철 영업이 90% 날아갈 판 이런데 탄소세하고 배출권 거래제도를 이중으로 지금 하는 나라는 저거예요. 핀란드부터 해가 한 6개 나라가 있는데 그 이유도 뭔가 하면은 이중으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ETS를 도입하면은 탄소세를 하지 않고 탄소세를 하는 데는 ETS를 하지 않는데 2개 중복해서 하는 데가 뭐 몇 개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ETS로 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탄소에 대해 가지고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모르고 지금 이 2개 다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지난 그 이재명 후보는 이걸 공약으로 했지요. 이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하고 있으면서 탄소세도 도입하겠다고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뭐 안 되니까 지금 이게 그렇지만 이게 법인 지금 국회에 지금 지난 2020년 3월인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규제를 좋아하는 나라에 엄청난 규제를 좋아하면서도 환경권 보호는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 보호는 지금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가 지금 생활 수준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으면서도 환경권 질환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뭐 끊임없이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보면은 어린이 애들이 지금 아토피 9세 이하의 아토피를 한 반이 다 하면서 걸려본 거지. 이 지금도 환경성 질환이 천식 문제, 알레르기성 비염,
서울 시민 16명이 100명 중 16명이 황성성 질환자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가습기 살균제 이것도 뭔가 하면은 정부가 국가에서 이 화학물질 관리 특히 환경권 보호를 제대로 못한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외국에서 뭐라고 하는 분수대 소독하는 물질을 이 지금 그 사람들 집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하라고 허가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실제로 보면 죽은 사람이 14,000명 정도 된다. 지금 정부가 지금 신고한 사람들이 그 정도의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엄청난 큰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환경 재앙 중 하나인데 이게 다 뭐냐? 이 정부의 잘못된 이 정책들. 그러면서 결국은 정부는 이 기업체에 다 미루고 자기들은 빠졌죠. 근데 사람들은 이 기업체 믿고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 쓰는 게 아니고 그 정부가 허가했다는 것 때문에 사 썼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지금 이렇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방치된 여러 가지 환경권 보호의 결과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말입니다. 폐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성인도 떨어지고 있고 청소년도 떨어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폐암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령화 때문에 그렇지 않냐. 암 환자는 연령을 고령화되는 걸 다 감안한 거예요. 감안했는데 끊임없이 지금 2015년도부터 19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고 유방암 환자의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부암도 끊임없이 이것이 증가하고 있고 당뇨병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그 유방암 같은 거는 저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지금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엄마보다도 유방암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부전 유병률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해외의 자료하고 또 그걸 비교하고 또 우리나라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걸 지금 뭔가 하면 환경부에서는 이게 환경하고 무관하다고 지금 정하고 있는데 아니 의사들도 지금 이걸 잘 모르고 그 지금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또 하나가 뭐냐 상당히 놀랄 만한 그게 뭔가 하면은 오티즘 자폐아가 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가 홍콩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십시오. 이게 미국에서 나온 자료예요. 미국의 80년대에 태어난 애는 10,000명당 1명이 자폐아였어요. 2002년도는 250명당 1명, 2008년도는 88명당 1명, 2013년도는 50명당 1명. 지금 뭐냐? 36명당 1명이 자폐아다. 이건 태어난 애의 뭐 하나급의 1명이 자폐아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자료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도 자폐증 유병률 2.64%로 100명 중 3명의 발생률을 보이면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바로 미국보다도 높죠. 2배 이상보다는 2배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염증성 장질환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고 나라에 우리 여기서는 뭔가 원인 불명이라는 게 크론병 이것도 일종의 부위만 대장 쪽인데 염증성 장질환이에요. 이게 원인이 모른다 이런 이 언론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의사들한테 확인해 본 거죠. 원인을 모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수돗물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외국에서 그런 자료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보십시오. 영등포 정수장 이 최첨단 정수장이에요. 거기서도 정수한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천 수산 용인 수지 이게 다 뭔가 하면 이게 장질환하고 관련되는데 이것을 지금 환경부에서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또 환경부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 중요한 건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60%가 화학섬유예요. 이 화학섬유를 가지고 우리가 세탁기를 돌리면은 세탁기 한 통에 한 번 돌릴 때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뭔가 하면 우리 화학 섬유가 세탁기 돌릴 때 절개 짜개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에 나와가 강으로 가고 강에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그것을 그물을 취수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게 다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거기다가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흔히 유해 수돗물 뭐 백화점이다. 뭐 붉은 수돗물, 뭐 비린내에 발암 물질이 나오고 우라늄도 나오고 라돈도 나오고 환경 호르몬, 뭐 대장균, 세균, 뭐 아까 이야기했던 미세 플라스틱, 나프탈렌도 나오고 뭐 깔따구 유충도 나오고 각종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수돗물에 문제가 많으냐? 공무원표 수돗물 때문에 그렇다. 공무원이 수돗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이게 뭐 지금도 아직도 지금 곳곳에 학교에서도 성면이 나오고 이 지금 지하철에서도 지금 성면 나오고 아직도 이게 다 지금 정비가 안 됐죠. 그다음에 뭐 침대에서 라돈 나오고 근데 이 라돈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환경부 소관도 아니에요. 원자력 안전이 방사성 물질이라 해가지고 원자력 안전이었는데 이 자문 관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뭐 침대 회사가 하나 다 망하고 한 거죠. 또 이 라돈이 이 침대뿐만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 건축 자재에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폐암 사망자 12.6%가 라돈 때문이다. 보십시오. 이 세종시 신규 아파트 세 곳 중 한 곳이 라돈 초과 검출되고 신축 아파트에서 나온 라돈 매일 담배 한 대 판가 피우는 수준이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건축 자재를 라돈이 들어있는 라돈이라는 게 원래 뭔가 하면은 자연에서 나오는 이 자연 방사성 물질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벽돌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뭐 길에서 이것도 우리 월계동 그 사건이 있었죠. 길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 그것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자연 방사능 물질도 아니고 어디서 그 폐기물이 섞여가지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니. 이거 다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런데 관리인데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관리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방치된 환경권 보호의 결과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환경권은 방치되어 있고 이 또 규제는 엄청나게 이루어진 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의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게 뭐냐? 환경 규제보다는 환경권 보호에 우선하는 그런 이제 환경 정부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럼 특히 왜 지금 와가지고 환경권 보호가 더 중요하냐 보면은 이거예요. 현대 문명과 이 지식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 현대 문명은 끊임없이 발달하잖아요. 과거에 뭐 스팀 엔진이 나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무슨 뭐 교류 전기가 테슬라 그다음에 여기에 뭐 마틴 쿠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지금 무선통신 휴대폰 만들고 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문명이 진화하고 있는데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은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 과학은 발달하는데 대중은 여기 머무는 이 문명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과 일반 대중의 간격은 점점 멀어지는 이 멀어지는 간격을 정부가 나서가지고 격차를 메워야 하고 특히 그중에 이제 이 환경권 문제 인체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대로 관리 못할 때 그 격차들을 이게 정부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다가 보니까 바로 이 가습기 살균제 집에서 그냥 그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쓰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그 끓여서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 가습기 살균제라는 그 엉터리 걸 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미국의 유튜브 듣다가 깜짝 놀라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점점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 정보통신 시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머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IQ가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하고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지금 물론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 IQ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기는데 이것을 정부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 두 번째 하나가 또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인류 문명에서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과 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새로운 기술과 물질이 나올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차가 나왔을 때 그냥 그 뭐 교통 신호도 없었고 대기 오염 규제라든지 아무 규제가 없었던 거지. 관리가 없었던 거지. 그냥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 이게 보니까 신호등도 필요하고 교통법규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은 그냥 쓰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것도 재밌는 자료인데 뭔가 하면은 DDT가 처음 나왔을 때 DDT가 우리한테 엄청 좋다고 이런 식으로 광고한 거예요. 타임 매거진에 뭐 DDT가 우리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물질. 집에서 DDT를 가지고 이렇게 바퀴벌레도 잡고 하라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다가 나중에 지금 DDT는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더 재미있는 자료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책 보면서 이거 찾아봤어요. 1940년대에 이 담배 광고를 말입니다. 의사가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건강에 어떤 담배가 건강에 좋고 뭐 이런 식의 광고를 하고 더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은 임산부가 말입니다. 임산부에 좋은 담배 이런 식의 광고도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고 제가 다른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임산부들이 담배를 피우면은 애들이 작게 녹기 때문에 그 이게 애 임산부가 담배가 임산부에 좋다. 이 담배를 피우면은 임산부가 애를 적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식으로의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성면 아까 이야기했던 성면이 이 1951년도에 이 성면에 대한 광고가 성면으로 된 식탁에다가 성면으로 된 패드를 깔아라. 왜냐하면은 이게 뜨거운 걸 놓더라도 이게 괜찮으니까 이 성면은 말입니다. 뜨거움에 잘 견디니까 이 식탁 성면으로 된 식탁보 광고도 나오고 이게 저 뭐라 그러는 댄서가 춤을 출 때 이 옷을 성면으로 만들어 입으면은 불에도 안 타고 뭐 이런 식의 성면 광고도 50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규제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해도 지금 성면에 관련되는 지금 법이 2개나 있지. 거기다가 보면은 여기에 그 특히 유연 휘발유 이 사람이 유연 휘발유도 발견하고 발명하고 프레온 가스도 발명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미젤리라는 사람.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지금 유연 휘발유가 이 사람이 처음 그 했을 때 광고가 뭐냐면은 이게 유연 휘발유가 뭐냐면 옥탄가가 높기 때문에 차를 달릴 때 이게 갑자기 팍팍 나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뭐 이 얘가 아빠 우리도 유연히 반류를 써야지 다른 차가 지금 추월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거 뭐. 유연히 반류 하이옥탄가가 있는 걸 쓰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나중에 이 프레온가스, 이산 프레온가스 만든 프레온가스 다 이게 환경 때문에 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과 물질이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전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은 이렇게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지금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이 빈부가 두세 개가 공존하고 있는 이게 지금 타워 팰리스와 구룡마을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현실이라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열악한 이 저소득층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자료 보십시오. 그러면은 못 사는 1분위 하고 잘 사는 5분위 하고의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보면은 건강 수명이 12년 차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기대 수명이 7년 차이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뭐 영양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큰 부분이 뭐냐 이 환경 문제. 거기다가 계층별 이 건강 상태를 보면은 잘 사는 데는 고소득층은 건강한 아주 건강이나 건강한 편이 거의 한 75%인데 저소득층은 거의 뭐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다 뭐냐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환경권 보장 사례를 한번 미국도 7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를 보다가 보니까 이게 환경 문제가 특히 이 환경권 보니까
가난한 지역, 흑인촌에 훨씬 더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환경평등 90년도에 미국의 EPA, 우리나라도 환경부지요. 여기서 환경평등 추진단을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걸 이제 92년도에 국이 환경평등국으로 만들었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94년도에. 그리고 93년도에 다시 이제 환경정의자문위원회라는 것을 EPA에서 다시 만들고 모든 이때부터 뭔가 하면은 국가의 모든 정책, 환경평등을 최우선한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좋은 수돗물을 주고 어느 지역에는 수돗물이 나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자체를 일찍 시작하면서 지금 못 사는 저 수입이 낮은 그러한 지역, 지방에는 훨씬 더 수돗물도 나쁘게 돼 있다. 지자체가 오히려 이런 환경평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우리나라 같으면 환경정책기본법이죠. 미국의 니파라 해가지고 국가환경정책법에 이 환경정의를 더욱 강화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21세기 이 소위 말하는 이 자유민주 환경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하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정의법이라든지 환경정의국이라든지 환경정의자문이 없지. 우리나라는 뭐 수질보전국, 뭐 대기, 뭐 자연보전 이래 되지만은 이런 식의 이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또 하나가 우리가 볼 게 뭔가 하면은 환경에서 최우선이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보장인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는 미국의 EPA보다 먼저 생긴 게 뭔가 하면은 NIEH였어요.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원. 미국의 EPA가 1970년도에 생겼는데 우리는 이거는 NIEHS는 1967년도에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하냐? 제가 있었던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건강과에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정책을 완전히 바꿔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선진환경관리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루에 90%를 실내에 살아가고 집에 와서도 뭐 회사 가서도 뭐 버스 타고 뭐 지하철 전부 실내에 살아가고 실제로 전체 24시간 중에 한 10% 정도만 실외인데 실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집이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래서 식하우스 신드롬, 식빌딩 신드롬, 결함주택 증후군, 결함빌딩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 새집 증후군, 새집에서만 뭐가 생기는 줄 알고 새집 증후군은 이 결함주택 증후군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전체를 모든 집들 층간 소음이 어떻고 뭐 또 거기에 수돗물이 어떻고 라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적합한지 안 한지 전자파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빌딩 인스펙션 제도라든지 홈 인스펙션 제도가 외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죠. 독일에서 처음 생겨가지고 지금 그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이걸 체크하는 빌딩 바이올로지스트라 해가지고 이런 그걸 하죠. 하고 여기에 보면은 뭐 전자파까지 실내 공기라든지 또 빌딩 자체가 이 건물이 건물 자재가 제대로 사람 사는데 괜찮은가. 아까 봤지만은 세종시에 새집 지었지만은 그중에 세 집 중에 하나는 라돈을 초과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주는 수돗물 문제, 뭐 주변의 전자파 문제까지도 다 체크해주는 이런 기사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라든지 공인 생활 환경 기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환경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정부가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마쳐 참고 문헌들은 뭐 제가 이렇게 번역한 것들 저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것도 많을 겁니다. 근데 다들 학술적 이론의 바탕을 두고
논문이라든지 저서라든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이제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를 바로 좀 알리기 위해 가지고 한국 자유환경총연맹도 만들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그 외국 다른 데 가서 강의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데가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